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10분씩 하루에 2번 집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환절기만 되면 코막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코막힘의 원인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기? 비염? 아니죠. 이 답답한 코막힘의 원인이 내 코의 구조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코막힘과 코의 구조가 과연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히어로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강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의 구조가 코막힘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요? 대부분 코막힘의 원인을 코감기나 비염 이런 걸로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코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비중격이 휘어있는 비중격 만곡증이 있거나 합의각계가 커져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만성 비후성 비염일 때입니다. 비중격과 합의갑계가 도대체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겉에서 보이는 콧구멍은 2개인데 가운데 벽을 비중격이라고 합니다. 앞부분의 연골과 안쪽 부분, 뒷부분의 골부로 이루어진 얇은 판인데요. 비중격 양옆으로 보이는 돌출된 구조물들을 비갑계라고 하는데 위에서부터 상비갑계, 중비갑계, 합의갑계 양쪽에 각각 3개씩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의 구조로 인한 코막힘 중에서도 가장 흔한 비중격이 휘었을 때 생기는 코막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중격이 휜다는 건 정확히 코 안의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정상일 때의 코 속 모습이고 오른쪽은 비중격이 휘어있는 모습입니다. 둘 다 오른쪽 코 안을 찍은 건데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뭔가 오른쪽 사진이 좀 튀어나와 보인다? 돌출이 되어서 합의각계가 닿아 있는 모습이 볼 수 있고 비인간까지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중격이 휘어있는 경우 비강 내에서 공기의 흐름이 와류가 발생하게 되고 그 때문에 코막힘이 생기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비중격이 휘어있던 분들은 코막힘에 오랫동안 적응이 되어서 본인의 코가 막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중격은 왜 휘는 거죠? 약간 부딪히거나 아니면 다치지 않아도 좀 휠 수가 있나요? 전체 인구 중에서 70%에서 80%는 비중격이 휘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는 산모의 뱃속에서 눌리거나 출산 시 산도에 눌려서 비중격의 연골이 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후천적으로는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코 질환이 있어서 장기간 비중격이 압박되는 경우에도 휠 수가 있습니다. 70%에서 80%의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이 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그 코막힘이 생기겠네요. 비중격이 휘어 있는 걸 의학적 용어로는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 비중격이 휘어 있는 상태가 무조건 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중격 만곡증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당연히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요. 비중격 만곡증으로 인해서 증상과 병적인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그때는 치료를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비중격이 휘어있는지 휘어있지 않는지 스스로 좀 알아차릴 수 있는, 체크해 볼 수 있는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유달리 한쪽 코에서만 코피가 난다거나 코딱지가 생긴다거나 한쪽 코만 유독 막히고 축농증이나 비염의 다른 증상이 없이 코막힘이 만성적으로 있는 경우, 또 심한 코골이, 수면 중 무호흡이 있는 경우, 코 주변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나 두통이 있을 때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심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도 증상 중에 하나예요. 수면 중에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을 쉴 수밖에 없는데 부호흡을 하게 되면 영구개나 목젖을 포함한 구인두 부분에 진동이 촉진돼서 코골이가 생기게 됩니다. 또 코막힘은 구인두 부분에 음압을 증가시키게 돼서 기도의 협착과 수면 중 무호흡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